흔들리지 않고 강인함을 유지하는 사람 특징. 요 며칠 동안 진짜 많이 생각해봤어요. 특히 그냥 걸으면서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강인함이란 게 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죠. 강인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정말 달라요. 그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길을 가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 찾기에 바쁘고 마음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냥 잠깐 쇼핑하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대신에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과 자기 마음속 이야기에 진짜 귀 기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강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인함을 키우는 여정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에서 배우고 삶의 도전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강인함이란 결국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 모두 강인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강인함을 자신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내면의 강인함을 찾고 키워가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주친 모든 도전과 역경을 강인함으로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부정적인 의견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 길을 굳건하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도 나만의 길을 어떻게 굳건하게 걸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았어. 그 고민 속에서 몇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내가 느낀 건 강인한 사람들이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긍정적인 신념을 굳게 지키더라고요. 마치 내면에 나침반이 있어 어떤 말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를 겁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옛 철학자도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잖아요. 삶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강인한 사람들은 이 변화를 겁내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해요. 나의 강점이 뭔지, 약점은 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면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이런 자기 이해는 우리를 더 긍정적이고 목표가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죠.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 나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더 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말이죠.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걸 너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굳건하게 걸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난주에 나 혼자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죠. 나는 문제가 생기면 종종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법에 대해
궁금해졌죠. 우선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대요. 특히 마틴 셀리그만 같은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자기 강점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디는 문제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일부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간디의 이런 태도는 개인이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도 중요해요. 달라이 라마가 말한 행동하는 자비처럼 문제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서 실제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접근법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며 그 해결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만약 문제에 막혀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로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난번에 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구나 싶었죠. 마음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하다는 걸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것도 결국은 이런 정신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 삶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줘요. 이게 바로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한 방법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긍정 심리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강점을 찾아 활용하면 더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많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것도 결국은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자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옛날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건 개인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감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건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분은 강조했죠.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이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거 말이죠. 결국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고 이를 잘 관리하는 건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서 있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당신도 만약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정신 건강을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건강해질 때 진정한 강인함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로 직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의견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처음엔 그 말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강인한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였죠. 강인한 사람들, 예를 들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같은 분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는데도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찾았다고 했죠.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었어요.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외부의 비판보다는 자기 자신의 결정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요. 이건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도 자신의 신념을 따랐어요. 비판이 많았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갔죠. 간디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믿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의견은 자기 자신이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요.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믿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강인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당신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믿어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을 키우는 방법이니까요. 5번째로, 스트레스를 소비로 해소하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저 스스로에게 꽤 큰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거든요. 그냥 쇼핑하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이게 잠깐은 좋아도 금방 다시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이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이 뭐지? 하고 깊이 파보기 시작한 거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말처럼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나 고통에는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프랭클은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 말은 스트레스를 겪을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소비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진짜 욕망이 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명상이나 자기 성찰 같은 걸 해보기로 했어요.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죠. 이런 방법들이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니까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스트레스를 단순히 풀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야기 듣다 보니 혹시 당신도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결국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 혼자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강하다는 건 뭐지? 하고 말이죠. 일상에서 마주치는 온갖 문제들, 스트레스에 휩싸일 때마다 강인함이란 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강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뭐일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알게 된 건 강인한 사람들이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요. 정신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냥 쇼핑하러 가거나 먹으러 가는 대신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이 모든 걸 깨달으면서 저도 제 삶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쉽진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강인함을 키우는 건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이 여정은 우리 모두가 겪는 개인적인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실패에서 배우고 도전을 극복하며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강인함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당신도 이 여정에 함께 해보실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우리가 강인함을 키우고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흔들리지 않고 강인함을 유지하는 사람 특징. 요 며칠 동안 진짜 많이 생각해봤어요. 특히 그냥 걸으면서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강인함이란 게 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죠. 강인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정말 달라요. 그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길을 가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 찾기에 바쁘고 마음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냥 잠깐 쇼핑하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대신에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과 자기 마음속 이야기에 진짜 귀 기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강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인함을 키우는 여정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에서 배우고 삶의 도전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강인함이란 결국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 모두 강인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강인함을 자신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내면의 강인함을 찾고 키워가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주친 모든 도전과 역경을 강인함으로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부정적인 의견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 길을 굳건하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도 나만의 길을 어떻게 굳건하게 걸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았어. 그 고민 속에서 몇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내가 느낀 건 강인한 사람들이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긍정적인 신념을 굳게 지키더라고요. 마치 내면에 나침반이 있어 어떤 말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를 겁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옛 철학자도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잖아요. 삶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강인한 사람들은 이 변화를 겁내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해요. 나의 강점이 뭔지, 약점은 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면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이런 자기 이해는 우리를 더 긍정적이고 목표가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죠.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 나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더 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말이죠.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걸 너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굳건하게 걸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난주에 나 혼자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죠. 나는 문제가 생기면 종종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법에 대해 궁금해졌죠. 우선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대요. 특히 마틴 셀리그만 같은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자기 강점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디는 문제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일부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간디의 이런 태도는 개인이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도 중요해요. 달라이 라마가 말한 행동하는 자비처럼 문제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서 실제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접근법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며 그 해결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만약 문제에 막혀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로,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난번에 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구나 싶었죠. 마음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하다는 걸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것도 결국은 이런 정신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 삶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줘요. 이게 바로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한 방법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긍정 심리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강점을 찾아 활용하면 더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많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것도 결국은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자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옛날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건 개인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감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건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분은 강조했죠.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이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거 말이죠. 결국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고 이를 잘 관리하는 건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서 있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당신도 만약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정신 건강을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건강해질 때
진정한 강인함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로 직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의견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처음엔 그 말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강인한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였죠. 강인한 사람들, 예를 들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같은 분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는데도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찾았다고 했죠.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었어요.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외부의 비판보다는 자기 자신의 결정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요. 이건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도 자신의 신념을 따랐어요. 비판이 많았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갔죠. 간디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믿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의견은 자기 자신이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요.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믿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강인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당신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믿어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을 키우는 방법이니까요.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소비로 해소하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저 스스로에게 꽤 큰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거든요. 그냥 쇼핑하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이게 잠깐은 좋아도 금방 다시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이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이 뭐지? 하고 깊이 파보기 시작한 거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말처럼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나 고통에는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프랭클은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 말은 스트레스를 겪을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소비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진짜 욕망이 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명상이나 자기 성찰 같은 걸 해보기로 했어요.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죠. 이런 방법들이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니까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스트레스를 단순히 풀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야기 듣다 보니 혹시 당신도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결국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 혼자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강하다는 건 뭐지? 하고 말이죠. 일상에서 마주치는 온갖 문제들, 스트레스에 휩싸일 때마다 강인함이란 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강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뭐일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알게 된 건
강인한 사람들이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요. 정신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냥 쇼핑하러 가거나 먹으러 가는 대신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이 모든 걸 깨달으면서 저도 제 삶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쉽진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강인함을 키우는 건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이 여정은 우리 모두가 겪는 개인적인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실패에서 배우고 도전을 극복하며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강인함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당신도 이 여정에 함께 해보실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우리가 강인함을 키우고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흔들리지 않고 강인함을 유지하는 사람 특징. 요 며칠 동안 진짜 많이 생각해봤어요. 특히 그냥 걸으면서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강인함이란 게 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죠. 강인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정말 달라요. 그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길을 가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 찾기에 바쁘고 마음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냥 잠깐 쇼핑하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대신에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과 자기 마음속 이야기에 진짜 귀 기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강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인함을 키우는 여정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에서 배우고 삶의 도전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강인함이란 결국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 모두 강인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강인함을 자신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내면의 강인함을 찾고 키워가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주친 모든 도전과 역경을 강인함으로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부정적인 의견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 길을 굳건하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도 나만의 길을 어떻게 굳건하게 걸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았어. 그 고민 속에서 몇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내가 느낀 건 강인한 사람들이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긍정적인 신념을 굳게 지키더라고요. 마치 내면에 나침반이 있어 어떤 말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를 겁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옛 철학자도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잖아요. 삶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강인한 사람들은 이 변화를 겁내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해요. 나의 강점이 뭔지, 약점은 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면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이런 자기 이해는 우리를 더 긍정적이고 목표가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죠.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 나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더 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말이죠.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걸 너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굳건하게 걸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난주에 나 혼자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죠. 나는 문제가 생기면 종종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법에 대해 궁금해졌죠. 우선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대요. 특히 마틴 셀리그만 같은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자기 강점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디는 문제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일부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간디의 이런 태도는 개인이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도 중요해요. 달라이 라마가 말한 행동하는 자비처럼 문제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서 실제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접근법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며 그 해결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만약 문제에 막혀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로,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난번에 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구나 싶었죠. 마음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하다는 걸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것도 결국은 이런 정신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 삶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줘요. 이게 바로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한 방법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긍정 심리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강점을 찾아 활용하면 더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많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것도 결국은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자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옛날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건 개인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감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건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분은 강조했죠.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이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거 말이죠. 결국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고 이를 잘 관리하는 건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서 있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당신도 만약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정신 건강을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건강해질 때 진정한 강인함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로, 직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의견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처음엔 그 말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강인한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였죠. 강인한 사람들, 예를 들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같은 분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는데도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찾았다고 했죠.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었어요.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외부의 비판보다는 자기 자신의 결정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요. 이건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도 자신의 신념을 따랐어요. 비판이 많았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갔죠. 간디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믿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의견은 자기 자신이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요.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믿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강인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당신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믿어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을 키우는 방법이니까요.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소비로 해소하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저 스스로에게 꽤 큰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거든요. 그냥 쇼핑하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이게 잠깐은 좋아도 금방 다시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이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이 뭐지? 하고 깊이 파보기 시작한 거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말처럼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나 고통에는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프랭클은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 말은 스트레스를 겪을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소비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진짜 욕망이 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명상이나 자기 성찰 같은 걸 해보기로 했어요.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죠. 이런 방법들이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니까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스트레스를 단순히 풀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야기 듣다 보니
혹시 당신도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결국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 혼자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강하다는 건 뭐지? 하고 말이죠. 일상에서 마주치는 온갖 문제들, 스트레스에 휩싸일 때마다 강인함이란 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강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뭐일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알게 된 건 강인한 사람들이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요. 정신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냥 쇼핑하러 가거나 먹으러 가는 대신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이 모든 걸 깨달으면서 저도 제 삶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쉽진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강인함을 키우는 건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이 여정은 우리 모두가 겪는 개인적인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실패에서 배우고 도전을 극복하며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강인함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당신도 이 여정에 함께 해보실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우리가 강인함을 키우고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